부파불교의 마음에 내가하. 이철원 교수님 여기까지 다 했죠, 그죠? 자, 초기 불교, 부처님이 계셨을 때, 인멸 안 하고 계셨을 때, 인멸한 후 한 100년부터 한 2, 300년까지를 부파불교라고 그래요. 설명 다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파가 많이 나누죠. 20 몇 가지 파로 나눕니다. 28개 파로 나누든가, 그러니까 교리가 달라져가지고 서로 달라져가 파가 나뉘고, 그 중에 한 파가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게 이걸 테라와다 불교라 그러고, 남방불교, 소위 소승불교라는 스리랑카, 그다음에 미얀마, 태국 이런 데 있는 붉은 가사 입고 있는 스님들. 자, 나도 불교 공부하는데 나도 이쪽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남아 있고, 그다음에 대승불교가 나오고, 이게 마하야나가 대승이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가 나오고, 이건 금강승이라 그래가지고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 불교, 밀교라 그러죠, 그죠? 밀교도 뭐 대승불교 중에 하나지만 좀 팔을 달리 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를 초기 불교라 그래요. 이거 초기 불교라는 말이 근본 불교라는 말이 사실은 더 맞아요. 이 전체 부파 불교까지를 초기 불교라 그러고 앞에 여기 요거는 이제 근본 불교라는 말을 더 선호를 합니다. 이게 부다가야에서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제 80세까지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40년간 이제 설법하죠, 그죠? 이제 그게 불교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리랑카로 태국 미얀마로 전파가 된 게 이게 상자부 불교, 그러니까 소승불교, 소위 소승불교라는 게 이쪽으로 갔고 대승불교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니까 히말라야 산맥은 못 넘고 이쪽으로 간다라에 파키스탄에 있는 간다라 지역으로 해서 위쪽으로 해서 중국 북부로 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가 들어왔다, 그죠? 지금은 이런 옷을 입은 대승불교 가사고 소승불교 남방 테라와다 가사죠, 그죠? 나는 테라와다 가사를 입습니다. 나도 한 달간 출가를 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여기 부다가야에 가서, 우리 절이 있습니다. 요 절인데, 그래서 한 달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있어요. 지난주 4월 2일부터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금토일 거기에 가서 우리가 부스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 국제 성가대학, 인도 부다가야에 있는 성가대학을 선전을 했는데 가사를 다시 입고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이고 그에 관련되는 우리 스님들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관람객이 많았는데 전부 여러분들 같은 젊은 친구들. 나이 드신 분들은 가끔 보여요.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정말 가끔 보이고 많아야 50대, 40대가 거의 준 것 같고 30대, 20대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목금토일 여기 갔다가 왔습니다. 코엑스에. 서가지고 막 너무 활동을 많이 했더니 지금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자, 그래서 그 부파불교는 파가 많이 나누어진 그런 시대라 그랬다. 그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설일체 유부라는 파하고, 설일체 유부는 간다라로 가가지고,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로 발달을 합니다. 이게 유부고, 상자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서 남방불교가 되는 거고, 오이는 우리 세상 존재를 5가지로 나누는다는 뜻이고, 이건 분파는 아니고, 그죠? 이게 이제 파고, 불교의 여러 가지 파 중에 대표적인 파고, 요거는 위쪽으로 와서 대승불교가 되고, 상자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요게 됩니다. 상자부는 아직까지 남아서 남방불교가 이어지고 있다.
교수님이 나가는 그 남반불교를 따르는 절이 김해에 있어요. 저 김해에 내가 그쪽에 인연이 돼가 나가는지 2000년부터 나갔으니까 벌써 7년째 나가는데 토요일마다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가서 공부하고 스님한테 배우고 그럽니다. 작년 11월 달에는 머리도 한번 깎았고요, 한 달 동안. 이번에는 이틀 동안 다시 개받고 이틀 동안 깎았어요. 가사를 입으려면은 에, 환속하고는 입으면 안 되거든요. 다시 개를 받고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스님이 된 상태에서 입어야 되니까 이틀 동안 초단기 출가를 한 거죠. 다시 지금은 환속했습니다. 한번 머리를 깎고 보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안 기르고 있는 거고 머리 깎고 니까 시원하고 좋아요. 자, 그게 상자부라는 거고 우리는 상자부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상자부가 부처님의 원음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파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파가 이게 상자부 테라와다 불교라고 그러고 대승으로 오면서는 금강경이다, 천수경이다, 화엄경이다 하면서 새로운 경들을 막 만들어내고 많이 좀 이렇게 이 부처님의 뭐 부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하면 조금 말이 좀 많아지는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원음이 아니고 자꾸 바뀌어진 것들이 나와요. 대승불교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원음하고는 많이 멀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상자부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도 보면은 여기에 앞으로 17찰나라설이라든가 이런 거 심왕, 만부수 이런 심수어 이런 것들이 다 상자부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설 일체유부에서도 유사하게 하는데 주로 이쪽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쭉 유지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를 마음이 한번 일어났다가 한 가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시간을 일심찰나라 그래. 약해서 일찰나라고 그러고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물질도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물질 찰나라고 그래요. 물질 찰나는 좀 길어요. 17찰나가 돼. 심찰나로 보면은 17찰나 기간.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걸 어떻게 보면 공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공은 연기에 의해서 조건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공이라고 하는데, 너무 불교적인 거니까만 넘어갑니다. 어쨌든 상자부에서는 만법은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모든 것이 허망하다. 별거 아니다. 그래서 막 집어치워라. 그걸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놔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마음이라는 것은 심왕과 심소로 돼가지고 있다. 자, 이거는 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오리 군무, 새떼들이 군무를 이루죠. 그죠? 새떼들이 이렇게 많아가 얘네들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출렁출렁 춤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춤을 하나 추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전체를 보면은 전체는 마음이고 마음이 그래서 막 이렇게 변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을 만드는 그 속에 있는 요소들, 그 마음 작용, 심소라, 마음 부수라 그러죠. 마음 부수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하니까 마음이 출렁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파불교 시대 때 마음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거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군무 이거 가창오리 때 뭐 이런 거.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특히 이제 부파불교 쪽에서 오면은 마음을 심왕이라고 봤고
봤고, 그 다음에 침소, 마음 작용, 마음 부수로 봤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하는데 쉴 새 없이 마음은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한 군데 딱 고정된 마음이 없고 자꾸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나무에서 일로 절로 쫓아다니듯이 마음이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게 예, 예. 원숭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마음을. 예. 그래서 마음은 한 개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곧바로 일어나서 사라지고 또 곧바로 일어나서 사라지고 이렇게 한다. 마음이 하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일심찰나라 그런다. 그 시간을 일심찰나, 약해서 일찰나라 그러고 그 일찰나가 75분의 1초라. 75분의 1초. 0.0 0.01333333초. 그래서 이 마음을 만드는 마음 부수, 심소가 52가지가 있다. 이게 테라와다에서 하는 얘기라. 테라와다에서 하는 얘기예요. 상자부에서 하는 얘기. 물질은 28가지고 마음은 52가지다. 마음도 한 가지 법이고 열반도 한 가지 법이다. 교수님 이거 공부 다 해서요. 이 책 가지고. 이 책 가지고 가르쳐 주려는 스님이 계셔가지고 송파에 계시는 스님인데 줌으로 코로나 있을 때 내가 스님들 한테 강의를 했는데 그때 내 강의를 들으신 분이 내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공부를 다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부타고사 스님의 청정도론 또 그런 식으로 공부를 다 했고 한참 공부할 때는 이거 다 외웠어요. 52가지 이거 52가지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외웠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반디스들 뭐 어떤 마음에든 같이 하는 7가지 요거 7가지 이걸 반드시 들이라 그래요. 나중에 설명할게. 때때로 일어나는 거 6가지. 그래가지고 모든 마음의 공통적인 거 13가지. 해로운 마음 14가지. 유익한 거 25가지. 그 안에 구체적으로 뭔지까지 내가 다 외웠다. 지금은 뭐 여운만 남아있는 거지. 7가지 건 내 압니다. 아직까지. 예. 마음이 일어나려면 대상하고 접촉하면은 느낌, 그것이 뭐라는 게 일어나고, 다음에 뭐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의도가 일어나고, 다음에 대상으로 접촉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나시카라라는 건데, 이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 이거라. 의근은, 여태까지 아직 의근을 설명 안 했는데, 안, 이, 비, 설신, 의근이 6번째 근이잖아요. 그죠? 의근에 포섭되면 의식이 되는데 이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 이거라. 자기라는 마음의 잡돌이함, 주의를 기울임 하는 여기 이게 의근이에요. 의근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대상에 붙어 있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7가지라. 요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될. 이거 이철원 교수는 이거 시험에 냅니다. 반드시 알아놔야 돼. 자, 이게 이제 왜 자기라는 게 마음에,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게 영어로 하면 attention이라.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왜 필요한가를 이 비디오로 한번 봅니다. 예,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세어보라는 거예요. 예, 한번 세어봅니다. 몇 번 받는지. 자, 검은 옷 입은 사람 있고 흰 옷 입은 사람 있으면 흰 옷 한 번 받았죠, 그죠?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 주고받았습니다. 그죠? 16번 주고받았다.
자, 정답은 16번 주고받았습니다. 고릴라 봤어요? 고릴라 봤어요? 고릴라 못 본 사람? 다 봤어요? 고릴라 못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 본 사람? 뭐 보지도 안 하고 안 보지도 못한 사람은 뭐예요? 이 비디오를 처음 보면은 처음 본 사람들 중에 거의 반은 고릴라를 못 본다고 합니다. 고릴라 어디 지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처음 본 사람 중에는 반은 그거를 못 본다는, 고릴라 지나가는 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야, 고릴라가 익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못 본 사람들 많죠, 그죠? 왜 못 봤나? 이런 큰 대상이 지나가는데도 이게 내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왜? 마나시까라가 작동을 얘한테 안 갔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이 자기란 마나시까라라는 게 이게 고릴라한테 안 갔기 때문에 이 고릴라한테 안 갔기 때문에 여기 마나시카라가 여기만 갔다 그죠? 흰 옷 입은 사람들한테만 가다 보니까 고릴라한테는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가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못 봤다. 색깔 커튼 색깔 바뀌었죠, 그죠? 이 색깔 바뀌는 거 봤어요? 이거는 거의 못 봅니다. 색깔 원래 이 색깔 아니었죠, 그죠? 이 색깔이었잖아.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요. 왜? 마나시카라가 그쪽으로 가서 마음의 잡돌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텐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개 중에 의근이 가서 포섭을 해줘야 의식에 들어오는데, 고릴라를 마나시카라가 포섭하지 않았는 거라. 마나시카라라는 그 마음 부수가 대상으로 그쪽으로 향해야지, 어텐션 해야지 그 대상이 의식에 들어오는데 어텐션 하지 못했던 거라. 의식이 생기는 거는 그래서 생기고 의근의 역할은 그렇다는 거. 이거 우리 해봤죠, 그죠? 했나? 우리 여기서 했나 안 했나? 자, 우리 연구실에 내가 연구실을 유지하고 있을 때 연구원들이었는데 돈을 떨어뜨리는 것을 해보면은 너무 가까이 예측하고 잡으면 이제 잡는데 예측 못한 상태에서 놔버리면은 절대 못 잡습니다. 못 잡는 이유가 여기 이제 이 친구의 뇌라고 치면은 이게 떨어지는 거를 돈이 떨어지는 거를 보고 그게 시상을 거쳐서 시각 피질로 1차 시각 피질로 가서 아 돈이 떨어지네. 이건 돈이라는 걸 분석하는 거고 떨어지는 건 이쪽으로 분석하겠죠, 그죠? 움직이는 거 일로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전두엽에 들어와서 아 돈이 떨어지네 한 걸 아는데 그렇게 의식에 들어오려면은 의근한테 이 신호가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의식에 들어오거든요. 여기 안 잡히면은 의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식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잡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운동 영역을 통해서 팔 근육을 움직여서 잡아야 되는데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써 돈은 떨어진다. 그래서 의근이 포섭하는 거는 뭐라고? 뇌활성이라. 뇌활성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의근이 여기에 있다가 뇌활성을 잡는단 말이야. 의근이 잡는 거는 법경을 잡는다 그랬다, 그죠? 법경이 의근한테 포섭되면은 의식이 된다 그랬죠. 법경이 그럼 뭐냐? 법경은 뇌활성이야.
추상적인 게, 개념적인 거, 주상적인 게 법경이거든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감지할 수 없는 대상, 아름답다, 뭐, 슬프다, 뭐, 한 이런 거. 이게 법경이라. 아니면은 숫자 1, 2, 3 이런 개념들. 이게 법경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뇌에서 일어나는 뇌 활성이다. 그 뇌 활성이 법경이라. 그 법경을 의근이 잡는데 의근은 그러면 어디에 있나? 눈은 여기 밖에 있고 코도 밖에 있고 그런데 혀도 밖에 있고 그런데 의근은 어디에 있나? 뇌 속에 여기에 어디엔가는 있는 거야. 이 신경세포들이라. 이 신경세포들이 전두엽으로 들어오는 이 뇌 활성을 보습하는, 잡는 걸 잡아가지고 전두엽으로 보내주면은 그게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저 혼자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나는 확실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책을 쓴 게, 처음으로 쓴 책이 의근과 의식이라는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이제 교재로 택한 그 노란 책, 뇌과학자가 본 붓다의 마음 이런 게 다 설명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틀릴 수가 없어요. 의근이 뭔지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뇌과학자가 보면 이게 분명하게 보여요. 의근은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라. 이게 신경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게 전두엽이면은 전두엽의 동네, 이게 동네라면 동네 언저리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 이렇게 있다가 전두엽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잡아서 전두엽으로 보내준단 말이야. 이게 의근이라. 이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커요. 굉장히 크고 특이하게 생겼어. 자, 거기까지는 막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증명된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난 절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 내 활성은 이게 법경이다. 법경은 내 활성이다. 그래서 반디스들 중에 여기 1번째로 표시해 놓은 마음 기울임, 마음 잡돌이함, 자기,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예, 빨리어로는 마나시까라라고 그럽니다. 접촉 파사 웨다나 산냐 제타나 에까가타 지윗딘드라, 이게 이제 생명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마나시까라가 마음 기울입니다. 이게 7가지. 모든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부터 7가지. 요 반드시 요거는 알아놓아야 돼요. 요 참 재미있어요. 이거 쉬워요.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대상에 집중해야 되고, 슥 지나가면 안 된다 말, 집중해야 되고,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attention 해야 되고, 하면은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하면 느낌, 그러니까 수상행위잖아요. 수상행위 일어나는 거. 쉬워요. 7가지 외우기는 쉬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의근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신호들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 광경을 봅시다. 여기 할아버지가 개를 데리고 산보를 하는데, 눈으로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요 형상에 대한 신호가 뇌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망막에 동시다발적으로 맺히죠. 그죠? 이 상들이 망막에 동시다발적으로 맺히고, 이건 망막에 상에 맺히면 수동적으로 처리가 된다 그랬죠. 그죠? 수동적으로 여러 가지 개도 처리가 되고, 할아버지도 처리가 되고, 나무도 처리가 되고, 이런 게 다양한 신호가 수동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근이 이 신호들을 잡아야 되는데, 한 찰나에는 한 개씩만 잡는다. 한 찰나에는 한 개씩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있다. 네, 요게 그걸 표시한 거라.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의근이 요 신호들 중에 한 찰나에는 한 개씩만 잡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다음엔 다음 거에 대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이게 심찰나가 75분의 1초로 굉장히 빠르게 호록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이 광경을 보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 그런 거예요. 영화 옛날에 그 필름 영화 했을 때 초당 20 내지 30개 프레임이 지나가죠. 그죠? 사실은 그 정지 화면인데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정지 화면을 우리는 보는데 빨리 이거 하나하나를 보기 때문에 전체 화면을 보는 것 같다. 뭐를 보느냐? 뭐를 우선적으로 보느냐? 이 중에 뭐를 우선적으로 보느냐? 뭐 하나 있었는데 뭔지 뭐 안 보이죠? 여기 지금 하나 변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이거는 보이죠, 그죠? 이거는 보이죠? 이것도 보이죠? 다음 여기 한번 위에 여기 뭐 생기죠, 그죠? 이건 거를 작은 대상이라 그래. 신호가 약한 대상. 방금 봤던 다른 거는 큰 대상이고. 어. 그리고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 많은 것들 중에 서로 유사한 거는 거기 어텐션이 잘 안 가. 다른 거에 어텐션이 가. 우리 주의를 기울이는데 주변 환경하고 좀 다른 독특한 거에 어텐션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독특한 거라, 이거. 그죠? 바로 이런 데 우리 어텐션이 가잖아. 다음에 이것도 독특한 거라. 이것도 독특한 건데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어텐션이 잘 안 되는 거라. 네. 어텐션이 되고 나면은 어텐션 된 거에 대한 대상을 처리하는 신호가 강해져. 좀 어려운 내용인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게 신호가 강하면은 이 세포들이 활동 전이를 내는데 내는 그 주파가 감마파를 낸다 이런 건데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뇌로 들어오면은 다 뇌활성이 된다. 이 뇌활성을 감지하는 게 의근이다 하는 것 반드시 이제 이해하도록 하고,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찰나 할 때 설명을 하겠다. 그다음 법경은 뇌활성이 법경이다 하는 거고, 의근은 전전두엽에 이게 동네라 치면 동네 어귀, 동네 어귀에 이렇게 분포해 가지고 있다 하는 것. 저희 쇠양란을 보면은 이게 뇌로 들어와서 뇌활성이 되고 이 뇌활성이 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돼 가지고 뇌 전두엽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 의근이 있어서 이 신호를 잡아서 전두엽으로 보내주면은 이게 의식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눈으로 보는 거는 눈의 아르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휴대폰이다고 아는 것을 눈의 아른말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틀렸어요. 그 틀린 거가 왜 틀렸는지를 17찰나설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눈의 아른말이하고 의근의 아른말이하고 어떤 관계냐? 눈의 아른말이 안식은 아직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아른말이라. 그게 뇌, 여기까지가 눈의 아른말이고, 이게 뇌 활성이다, 그죠? 눈의 아른말이라는 뇌 활성을 의근이 잡았을 때 의식이 돼. 그래서 눈의 아른말이가 앞에 가고, 이어서 의근의 아른말이가 이어져야지 의식이 올라와. 그래서 이게 마이크다 하는 거는 눈의 아른말이하고 의근의 아른말이가 합쳐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눈의 아르마리는 어디까지고? 여기까지인데, 그럼 이건 뭐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나중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뇌에 들어오면은 뇌활성이고 이게 법경이 돼가 전전두엽으로 이 신호가 들어올 때
의근이 여기에 있다가 잡아서 의식으로 올려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은 대상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과거에 일어난 대상까지 포함한다. 이건 체화된 거죠. 기억된 거. 이것까지 우리는 과거 기억도 회상해가 그걸 대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억을 회상하는 거죠. 그죠? 거고. 두 가지 마음을, 대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한 찰나의 의거는 한 개만 포섭을 한다. 한 찰나로 봤을 때. 이런 얘기고. 다음,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이거 참 뜬금없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가 17찰나에서 설명이 됩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한 찰나에 하나만 인식한다는 거는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토끼가 보이든지 오리가 보이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개가 잘 안 보인다. 물론 숙달 되면은 자꾸 하다 보면 토끼도 보이고 오리도 보이는데 처음 볼 때는 오리가 보이든지 토끼가 보이든지 한다. 이거는 이게 뭐가 보여요? 오른쪽에 저 그림은 뭐가 보여요? 응? 소녀가 보이는 사람. 소녀. 마귀 할멈이 보이는 사람. 마귀 할멈 안 보여요? 마귀 할멈 코, 입, 아래턱, 눈, 스카프. 예, 마귀 할멈 머리. 마귀 할멈 이건 마귀 할멈.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보여요? 소녀도 보이고 마귀 할멈도 보이죠. 동시에 잘 안 보입니다. 이거. 한 찰나에 하나씩만 본다는 거.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토로서를 볼 때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 같지만은 요 얼굴을 한꺼번에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눈이 초점이 어디에 가느냐 하는 것을 추적하는 장치를 달아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볼 때에 약간 대상을 볼 때 중요한 거에 많이 보죠, 그죠? 관심이 눈이 제일 중요하잖아. 눈으로 제일 초점이 많이 맞춰진다는 거지. 그다음에 코를 한번 이렇게 갖다가 휘 둘러보고 요 얼굴인데 왜 생겼을까 하고 눈을 제일 먼저 보고 코도 좀 보다가 입술로 갔다가 뭐 이렇게 휘 한 둘러. 요 같은 경우는 눈, 입, 귀 이쪽으로 많이 이제 관심이 간다 그죠? 한 찰나에 한 군데씩만 이렇게 간다. 이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가 보인다. 전체를 한 찰나 동시에 보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이게 상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상도 들어오고 코에 상도 입에 상도 머리에 상도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의거는 한 개씩 한 개씩 차례로 하나하나씩 잡는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어디를 제일 많이 잡느냐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에서 오는 정보를 제일 많이 잡는다. 이거를 파악하려면 여기를 제일 자세히 봐야 되니까. 자, 이거는 이 Unexpected Visitor라는 소련의 그 일리아 르빵이라고 그렇게 읽는 것 같은데 이 화가가 그린 건데 이, 이 양반이 이렇게 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것 같이 보이죠, 그죠?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 관심이 제일 먼저 어디 가요? 당연히 여기 가겠죠, 그죠? 이 중에도 어디를 갈까요? 얼굴 표정. 이쪽에 제일 관심이 많이 가죠, 그죠? 어텐션이 이쪽으로 제일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를 보다가 이렇게 휘둘러보고 다리에 뭐 흙은 안 묻었나, 어디 뭐, 예? 고생하다 들어왔나,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눈이 어디로 가는가, 초점이 어디로 가는가를 추적해보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가 해가 하나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는 인식을 한다. 가만 놔두면은 눈이 가는 게 이제 이렇게 가고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알아보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알아보라 그러면 얼굴로 주로 가겠죠, 그죠? 주로 얼굴에 가고 다음에
뭐 옷을 보라 할 때는 옷으로 주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데 따라 가지고 어텐션 하는 부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한번 어텐션 하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다음으로 옮겨가면 그쪽에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은 흐름이다. 마음은 흐름이다. 마음은 흘러간다. 그래서 근데 흘러가는데 스냅샷을 찍은 것이 그 스냅샷이 쫘르륵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스냅샷을 찍는 주체는 의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빠른 속도로 의근이 그 스냅샷을 찍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이 전체 장면을 동시에 보는 것 같이 보인다. 물질이 16배 빠르다. 이거는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게 연속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칩니다.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그대로 또 이어가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간격 없이 하나 일어나면 곧바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또 다음 또 이어서 일어나고. 근데 물질도 여기에 있는 요 펜도 이것도 일어났다 머무르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요 펜이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냐면은 17찰나다. 10찰나로 보면은 이 물질이 하나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마음이 이게 17개의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일어났다 사라지나? 천만에.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없어져?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서 이게 앞에 대상이 있으면은 이 대상에 대한 상이 내 마음 공간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기 펜에 대한 상이 쭉 지속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17찰나 동안 여러분 마음에 머물렀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17찰나 동안 머물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봤는데? 기도 안 차죠, 그죠? 그냥 기도 안 찹니다. 부파불교 시대 때에, 상자부 불교 시대 때에 이 스님들이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이가? 이렇게 맞다는 게 내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맞아요. 물론 이거를 실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실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걸로 보면은 이게 맞아요. 기도 안 차요. 제가 나가는 김해에 우리는 사띠 아라마라고 그럽니다. 사띠 아라마라는 절에 그 주지 스님, 우리는 방장 스님이라 그러는데 그분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 공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보인대요. 보인대. 하여간 뭐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부파불교 시대 때 스님들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일어나가 유지되느냐 하고 보니까 17찰나 동안 유지가 되고 그 17찰나 동안 마음 17개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지나가더라. 그래서 요 17개의 마음이 지나가면서 이 대상이, 물질적인 대상이 뭐다는 거를 한번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거가 쭉 몇 번 지나가야지
이제 정확하게, 저게 펜이다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펜이다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여기 만약에 이게 지우개라고 보면은, 이 지우개가 여러분들 마음 공간에 쭉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지만은, 천만에 17찰나 동안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찰나 동안 17개 마음이 지나가면서 알고, 그 다음 17찰나 동안 또다시 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이 일어난다. 17개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17개가 지나가는데, 기능적으로 보면은 앞에 3개는 바완가고, 그 다음 받아들이고, 어텐션, 의근이 가서 어텐션 하는 거, 어텐션하고,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활안이라는 게 또 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등록이라 해놨는데 여운이라고 그래요. 요즘 여운이고, 그 다음에 방황가로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외부 대상이 내 마음 공간에 일어났다고 사라지고, 그동안에 17개의 마음이 일어나가 그 대상을 인식한다. 이거를 인식과정 17찰나라 그래요. 빨리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대상의 인식과정 17찰나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방황가, 그러니까 인식하는 동안을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쭉 이어지는데, 인식하는 마음이 있고 인식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인식하지 않을 때의 마음, 아주 깊은 잠에 빠졌거나 코마에 빠졌거나 하는, 기절했거나 하는, 이럴 때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죠? 그때도 사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마음을 바왕가라 그래. 그래, 바왕가가 쭉 이어지는데, 인식할 때는 바왕가는 끊어지고 인식하는 요 17찰나가 지나간다. 17찰나 인식하고는 바왕가로 떨어졌다가 또 17찰나로 인식하고 바왕가로 떨어지고 17찰나로 인식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다가 살다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이게 끝나고 죽음의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은 죽게 되고, 죽게 되면 바로 다음에 또 마음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게 내생, 다음 생을 이어지는 마음이다. 재생 연결식이라 그래. 그러면 다음 생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은 단절됨이 없이 쭉 이어져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애한다. 이렇게 되는데. 맞나?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 몰라요. 이런 거는 스님들한테 물어보도록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럴싸하게, 진짜 그럴싸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다, 그죠?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고, 보면은 꼭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두침침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 태생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밝은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어둡나? 이 재생 연결식이 어두워서 그렇고 재생 연결식이 밝아서 그래요. 이론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불교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과학은 또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7찰나설입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첫 시간은 내가 요 17찰나설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시간은 리뷰를 하도록 합니다. 이철원 교수님 오셔가지고 중간고사를 위해서 리뷰하고, 나도 리뷰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은 중간고사 하겠다, 그죠? 중간고사 시험도. 그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